네, 이번 시간에는 개와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늑대 중에서요. 늑대 중에서 원래 본연의 늑대는 사냥을 하죠. 네, 사냥을 하는데 그 늑대에서 하나의 분파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게으른 늑대입니다. 사냥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늑대가 이 사람의 주변에 가면 음식물이 있다는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지 않고도 이 사람들 주변에 서성이게 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차린 늑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13만 5천 년 전에 이미 본래 사냥을 하던 늑대와 사냥을 하지 않고 사람 주변에 서성이는 늑대가 나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주변으로 찾아온 늑대가 바로 개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살펴볼 게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늑대를 의도적으로 잡아와서 너는 개가 돼야 돼, 너는 개가 돼야 돼 이렇게 억지로 눌러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서 개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의외의 상황인 것처럼 늑대가 먼저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네, 늑대가 먼저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사람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런 늑대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을 성격으로 선택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람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늑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늑대들만 사람이 데려와서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성격의 변화가 형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성격으로 선택을 했는데 모양이 변해서 개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개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좀 과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는 늑대가 사람을 스스로 찾아와서 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을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동물학자인 벨리에프라는 사람이요. 은여우를 사육을 했어요. 근데 여우의 사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여우만을 선택을 했는데요. 2세대에서 벌써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는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4세대에는 이미 개와 같이 행동을 하는 여우들이 발생을 했고요. 18세대에 이르러서는 개처럼 귀가 늘어지거나 아니면 바둑이 모양이 생기거나 이런 여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여우도 마찬가지로 성격으로만 선택을 했는데 사람이 이 길들이는 과정에서 모양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벨리에프의 여우 사육 과정과 유사한 것을 추론을 해서 바로 늑대가 그런 유사한 과정으로 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늑대가 개로 변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느냐? 기본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요 두개골의 길이 있죠. 두개골의 길이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의 간격도 좀 조밀해졌어요. 그리고 이의 크기도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냥을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고 얻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퇴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양도 바뀌었죠. 물론 얘보다 훨씬 더 이렇게 펼쳐져서 길어진 모양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면 굴곡이 훨씬 더 짧아져서 이렇게 바뀐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호르몬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게 모양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는 사람과 살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요소들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웃는 표정을 따라하는 그런 것도 더 강화됐고요. 그리고 꼬리도 이렇게 늑대는 늘어뜨리고 다니는데 개는 꼬리를 세우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개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채로운 모양이 생겨나면서 사람과 훨씬 더 친화된 동물로서 자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